세계 13번째 독자기술 설계, 건조 209급 도입 30여 년 만에 쾌거. 3조 이상 자망하며 수중작전 수직발사대 장착 SLBM 발사 가능. 북한 71척 등 주변국 잠수함 전력 막강 핵잠수함 개발 발판. 해군 최초 3,000톤급 잠수함 일본 함인 도산한 창호함이 14일 진수식과 함께 늠름한 자태를 드러냈다. 1980년대 독일로부터 209급 잠수함 9척을 도입하기로 한 지 30여 년 만에 국내 독자 기술로 3배 가까이 큰 중 잠수함을 건조하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도산한 창호함은 수중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됐고 잠대지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발 사관을 장착하고 있어 전력화되면 군의 새로운 전략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열강은 막강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도산한 창호함 진수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교두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계 13번째 독자 설계, 건조 해군, 잠수함 역사 쾌거. 해군은 1974년 잠수함 구매 계획을 처음 추진하기 시작해 1987년 독일 209급 9척을 도입하기로 하고 1992년 10월 독일 HDW 조선소로부터 209급 일본함 장보고함을 인수하면서 세계 43번째 잠수함 보유국이 됐다. 15년 뒤인 2007년에는 214급 일본함 손원일함을 인수하며 한 단계 도약했다. 두 차례 잠수함 사업을 통해 독일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아 핵심 부품 설계와 제조, 건조 기술을 확보했다. 2008년에는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는 장보고 3 사업에 착수했다. 배치 -1, 2, 3으로 나눠 각 3척씩 건조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14일 배치 -1의 일본 함인 도산한 창호함이 진수식을 갖고 위용을 드러냈다. 개발에 착수한 지 10년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13번째로 잠수함 독자 설계와 건조에 성공했다. 해군이 잠수함에 처음 관심을 보인 지 44년, 209급 도입 31년 만에 이룬 쾌거다. 배치 -1의 이번함도 대우조선 해양에서 한창 건조 중이다. 공종률 50%를 보이고 있다. 3번함도 현대중공업에서 건조에 착수해 다. 도산한 창호함의 주요 장비와 무기체계 등은 대부분 국산화했다. 209급과 214급의 국산화율은 30%대에 그쳤지만 도산한 창호함은 배가 넘는 76%의 국산화율을 자랑한다. 배치 -2, 3로 갈수록 국산화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주 수중작전, VLS 육문 장착 등 전투력 증강. 잠수함의 크기와 배수량은 수중작전 능력과 직결된다. 도산한 창호함은 길이 83.3m, 폭 9.6m로 수중 배수량 3,700톤이 넘는다. 209급과 비교해 3배, 214급과는 2배나 크다. 214급과 마찬가지로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탑재해 저속 기동 시 장기간 수면 위로 스노클을 꺼내지 않아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214급이 2주 정도 자망이 가능하다면 도산한 창호함은 20일 이상 은밀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다. 특히 도산한 창호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발 사관을 장착해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이 비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전망이다. 배치 -2부터는 수직발사관이 1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14급 잠수함에 있는 잠대지 미사일인 국산 해성 -3과 미국제 대함 미사일인 하푼 미사일 등도 탑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1이 각각 개발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도 장착된다. 크기가 커지면서 승조원의 작전 수행 능력도 향상될 전망이다. 잠수함은 공간의 제약으로 내부가 매우 비좁다. 214급도 함장 1명을 제외하면 승조원 3명당 2개의 침대를 번갈아 이용해야 할 정도다. 30평 아파트에 장정 40명이 지낸다고 할 정도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도산안 창호함은 이러한 승조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개선했다. 5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지만 1인 1침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북 70여 척 보유 주변국 잠수함 전력 막강 핵잠 개발 교두보. 도산안 창호함이 2020년 이후 해군에 인도되면 209급을 대체하게 된다. 해군은 현재 209급 9척, 214급 7척 등 총 16척의 잠수함을 운용 중이다. 214급 8번, 9번 함은 인도를 앞두고 있다. 보유대수로만 따지면 세계 10위 이내 드는 전력이지만 북한을 비롯해 동북아 주변국들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영국 제인스사의 2015에서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2척의 핵잠수함을 포함해 71척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핵잠수함만 40척을 포함해 69척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3,000톤급 이상 디젤 잠수함 17척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 5척을 추가 도입했다. 북한은 무려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능이나 크기 면에서 우리 잠수함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지만 수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해 8월 24일 사거리 500km가 넘는 SLBM을 발사하는데 성공해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도산안 창호함 진수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3,000톤급이면 핵추진체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수함은 속도는 물론 작전기간 등에서 디젤 잠수함과 격을 달리한다. 국내 최초 독자 설계 잠수함 3,000톤급 도산안 창호함 2022년 실전 배치. 우리나라가 독자 설계한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 창호함 진수식이 14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거행됐다. 해군은 이날 도산안 창호함은 해군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형급 잠수함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집약해 건조됐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 무기체계로서 해군의 책임 국방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산안 창호함은 특히 독일 업체의 기술 협력으로 건조된 1,200톤급과 1,800톤급과 달리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독자 설계한 잠수함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5번째 잠수함 설계국 반열에 올랐다. 도산안 창호함의 제원은 길이 83.3m, 폭 9.6m로 1,800톤급과 비교해 2배 정도 규모가 커졌다. 최대 속력은 20kTs이며 탑승 인원은 50여 명이다. 도산안 창호함은 시험 평가를 거쳐 2020년 12월에 해군에 인도되고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22년 1월에 실전 배치된다. 이날 진수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및 군 관계자, 대우조선해양 등 방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손자 로버트 안과 안창호 선생이 1913년 창립한 흥사단 단원 30여 명도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흥사단 단원들은 도산안 창호함 진수를 계기로 지난 12일부터 군함을 타고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하는 동해 해상 순례를 진행했다. 3,000톤급 잠수함에 도산 안창호 이름 붙은 이유. 한국 해군의 잠수함은 보통 해군에서 조항받는 위인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14일 진수식을 가진 신형 3,000톤급 잠수함의 이름은 도산 안창호함이다. 이처럼 해군 위인이 아닌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신형 함정이 취역한 1990년대 후반부터다. 한국 해군의 구축함, 잠수함 명명법. 24일 해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한국군은 구축함과 호위하면은 광역지자체, 초계하면은 중소도시 이름, 소해하면은 유명한 읍의 이름, 상륙하면은 유명한 산의 봉우리, 군수지원하면은 잘 알려진 호수 이름을 붙인다. 그러나 1990년대 우리나라가 자체 제작한 군함들이 등장하면서 명명법에 변화가 생겼다.
신형 구축함과 잠수함에 역사적 위인과 독립운동가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해군은 세명명법에 따라 1998년 취역한 KD-1급 구축함의 광개토대왕함, 을지문덕함, 양만춘함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어서 건조, 취역한 KD-2급 구축함에는 충무공 이순신함, 문무대왕함, 대조영함이, 이지스 구축함에는 세종대왕함, 율곡 2함, 서해 유성룡함 등의 이름을 붙였다. 잠수함은 1993년 6월 취역한 1200톤급 장보고함과 2007년 12월 취역한 1800톤급 손원일함의 명명법이 다르다. 해군은 장보고급 잠수함에는 통일 신라 시대부터 조선까지 해상에서 이름을 날린 해군 장소들의 이름을 붙였다. 장보고함, 이천함, 최무선함, 박유함, 이종무함, 정운함, 이순신함, 나대용함, 이역기함이 나온 이유다. 손원일급 잠수함의 경우 1번함과 2번함은 한국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원일 제독과 고려 말 왜구 격퇴로 명성을 날렸던 정지 장군의 이름을 사용했다. 그러나 3번함부터는 독립운동을 했던 내국지사들의 이름을 사용했다. 2009년 12월에 취역한 안중근함을 시작으로 김좌진함, 윤봉길함, 유관순함, 홍범도함, 이범석함, 신돌석함이 등장했다. 이 가운데 2015년 7월 진수식을 가진 유관순함은 해군 7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여성 이름을 사용해 화제가 됐다. 그리고 지난 9월 진수식을 가진 3000톤급 잠수함에 도산 안창호라는 이름이 붙음으로써 앞으로 이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급으로 불리게 됐다. 군함의 명칭은 건조가 끝나고 진수식이 임박했을 때 해군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함정이 하나의 부대인 해군은 부대 명칭 개정 규정에 따라 함정 이름을 짓는다. 장성급이 주재하는 해군 내부 회의를 거쳐 함명 및 선체 번호 제정안을 작성한 뒤 해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진수식 때 이를 공개한다. 함정 이름을 짓는 것은 해군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들이 라는 이름을 군함에 붙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2016년 12월 경북 청도군은 해군본부를 찾아 이울용 장군의 이름을 군함에 붙여달라는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도군 측은 이울용 장군 덕분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끌던 전라수군과 원균의 경상수군이 연합함대를 구성했고, 옥포해전에서는 선봉장으로 활약해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하객진을 처음 구성한 것도 이울용 장군이라며 해군 함정에 그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도군의 청원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해군이 함정 명명을 할 때 참고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